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영어 강사 헤더진입니다. 자, 드디어 2023년도 지방직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해왔고 애써왔던 그런 값진 시간들 생각해 보시고요. 시험의 어떤 그런 결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저는 그 노력의 대가로서 합격이라는 결실이 꼭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궁금했던 부분들, 그저 이미 결과는 나왔지만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장차 24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모든 기술직 공무원 수험생들 있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시험이란 이런 것이구나. 특별히 이 영어 시험은 이런 난도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출제 경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본 이후에 해설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자, 먼저 저는 이제 영어 비책형 문제에 대한 총평 해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문항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공무원 시험 영어라고 하면은요, 독해 10문항, 그쵸? 그 다음에 문법 4문항, 어휘 4문항, 생활영어 이디엄 표현에서 2문항이 가장 클래식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살짝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동의어를 비롯한 이런 어휘 추론 문제가 무려 5문항, 가끔은 사실 5문항이 나오기도 했던 적은 있어요. 근데 이 5문항을 조금 유심히 보시면은요, 무려 이 중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동의어를 찾는 문제가 4문항이었고요. 빈칸 어휘 추론이 1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빈칸 어휘보다는 약간 동사 구든 어떤 특정 어휘든 동의어 열심히 찾는 그런 연습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랑 이제 계속 연습을 해오셨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생활영어 4문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활영어가 왜 이렇게 늘어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요. 올해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말한 바가 있어요. 앞으로는 추론형의 문제를 좀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생활영어에서 어떤 그런 빈칸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는 거 이것도 일종의 어떤 그 흐름을 찾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난도는 매우 낮았다라는 점입니다. 자, 3문항으로 늘어나서 이 부분에서 벌써 8문항이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문법 같은 경우는요. 밑줄친 부분의 어법성 판단, 영장문 판단, 우리말에 대한 영장문 각각 1문항씩 해서 보통 4문항이었었는데 이번에는 3문항 출제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독해에서는 1문항이 줄어든 9문항으로 각각 유형별로 배치가 됐습니다. 뒤에 가서 후술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지문의 난도가 많이 하락한 가운데 또 이 와중에 되게 쉽게 보는 우리가 대입학 문제가 3문항, 그 다음에 세부 내용 찾기인데 이 부분은 심지어는 선택지가 우리말로 나와서 정말 해자스러운 그런 문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글의 일관성 3문항 나왔고요. 연결어, 빈칸 어구 추론 부분에서 2문항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전통적인 형태에서는 살짝 벗어났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구성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을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거 난도일 거예요. 우리가 비교 대상이라고 하면은요, 2022년도, 그 다음에 올해 치러졌던 2023년도 국가직 시험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결론은 이러합니다. 올해 치러진 지방직 문제, 작년하고 이번에 치러진 국가직하고 비교했었을 때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수준으로 출제가 이루어졌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역대 지방직 중에선 가장 쉬운 난도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워낙에 이제 쉽게 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난도가 떨어진 데는 분명히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조금 전에 문항 분석할 때 보신 것처럼 쉬운 유형으로 구분되는 생활영어, 그 다음에 어휘 문항수가 좀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까다롭게 생각하는 문법이라던가 독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전체적인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찌됐든 간에 조금 이제 쉬운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었겠죠. 자, 출제 경향.
영역별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어휘예요. 자, 어휘는 동의어 비중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선택지를 비롯한 난도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출 어휘의 적극적인 재출제예요. 그래서 기출 어휘가 반복되고 있는 현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저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어휘 훈련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렇게만 따라오신 분들은 다 잘하셨을 거다라는 기대가 좀 드네요. 자,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 적극적으로 이번에도 반영이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연습했던 연결어라던가 문장 구조, 준동사 관련해서 계속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적인 부분 출제가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답이기도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대방직, 기술직 열심히 저랑 준비하신 분들 대방고시학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서술적 형용사 선생님이 왜 저렇게 집착할까 싶을 정도로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완전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었는데 이거 잘 맞추셨으면 아마 문법은 잘하셨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자, 독해 넘어가겠습니다. 아홉 문항이 출제가 되면서 부담감이 줄어들었죠? 자, 그 다음에 정답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유형 뭐였어요? 그렇죠. 글의 일관성 추론입니다. 그리고 빈칸, 어휘, 어구 추론인데요. 너무나 근거가 잘 나온 그런 지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출제 트렌드가 시대의 어떤 그런 성향을 반영한 지문들이 대거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관련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내용들도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비롯한 매체 관련 문제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백그라운드 knowledge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항 분석과 전체적인 출제 경향 분석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문항별 세부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부분들은요, 과감하게 스킵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subsequent 나왔는데 이 단어 우리 많이 했었어요. 기출됐던 어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연속해서 그쵸 이후에 이어진 이런 의미로서 여기선 정답 바로 나오죠. 이번에 following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룹에서 가장 쉬운 게 나왔어요. 의무적인 그런 의미였었는데 required, advanced 발전된, supplementary 추가의, 보충의 이런 뜻이었죠. 자, number 2 갑니다. courtesy 나왔는데 자, 요거 우리가 예의 또는 예의, 범절, 공손함 요 정도 의미가 있었었는데 역시 정답 4번으로 상당히 쉬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charity 같은 단어 좋거든요. 자비, 자선 뭐 다 알고 있는 단어. humility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긍정, 부정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약간 겸손함. 근데 너무 겸손이 지나쳐. 그러면 약간 비하의 느낌도 있죠. 약간 비하.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는 단어였고요. boldness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거는 용감, 대범함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사람이 대담하다 못해서 가끔 또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느낌이죠? 뻔뻔스러워. 그래서 이거는 뻔뻔스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뻔뻔이라고 쓸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었어요. 정답은 쉽게 4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예,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동태 동사에 딸려있는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요거 동사 원형으로 돌려주시면요. bring up. 네, 나오다가 이렇게 쉬운 게 나온다라는 거죠. 요거 제가 동요 쫘라락 정리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나와 있는 정답 1번이었죠. 자, raise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foster, rear, breed, nurture, cultivate.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제가 화면에 비춰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미지 트레이닝 어마무시하게 시켜드렸던 동사였습니다. 정답 1번 해주시고 advise 충고하다. 그다음 observe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동사였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진술 같은 거 말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고 있죠. 자, control 통제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답 1번.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수동태에서 PP예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그냥 뭐 웬만한 난도다 보니까 그냥 바로 연결해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만약에 바로 정답을 못 찾겠어. 그러면은 전체 해석하면서 맥락을 통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나던틸 구조로 나왔는데 해석은 그거죠. 자, 19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예제도가 미국에서 뭐가 되었다? 지금 노예제도 없어요. 그래서 낫을 감안해 주시면은 폐지가 되어지다. 이 정도가 돼야 되겠죠. 나던틀 구조로서 해석을 제가 좀 의역해 드렸고요. 자, 그럼 do away with 하면은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네, 폐지되다, 폐지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되게 좀 출제가 이루어졌던 단어예요. 1번에 abolish가 정답이 되겠고 consent 하면은 승낙하다, 승인하다, criticize, 비난하다, justify, 정당화하다 이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한번 우리가 빈칸이니까 유추를 좀 한번 해보기로 해요. 자, 근데 1, 2, 3, 4번 중에 여러분들 솔직히 저랑 공부하신 분들 애매한 애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 정답으로 transparency 해서 뭐 나름 이제 난도가 있는 어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바로 정답은 너구나 요거 아셨을 겁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Voters demanded 했는데 자, 유권자들은 요구했다. 자, 뭐를 요구했느냐? 좀 더 커다란 블라블라가 있어야만 한다. 당위성 in the election process 하니까 선거 과정에서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당위성 들어갔으니까 좋은 게 들어가야 돼요. 선거하고 관련해서. 근데 so that 자 왜요? 왜 이런 과정에 있어서 뭐가 필요할까요? They could see and understand it clearly 하니까 유권자들이 그 선거 과정을 아주 분명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선거가 되게 중요한 덕목이 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일단 부정적인 deception의 기만, 속임수 절대 안 되겠고요. 자, 이번에 flexibility 하면은 유연성, 융통성이라는 뜻인데 선거 과정에서 융통성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competition 하면은 경쟁, 뭐 경쟁 대회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해당되지 않고요. 4번에 transparency인데 이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일단은 투명성.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우리가 사람이 투명해요. 예, 분명한 뭐 솔직함이란 뜻도 있고 분명한 명백함도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 맥락상 봤었을 때 투명성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뭔가 투표라는 것은 정답은 그래서 몇 번으로 4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비책형으로 푸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쭉쭉쭉쭉쭉 정답 굉장히 잘 나왔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6번, 1번부터 볼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강조 안 한 부분 단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in which가 나오게 되면요. 여기 dash가 들어갔지만 어쨌든 선행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여기 선행사는 두 가지 요건인데 sports가 될 수도 있고요. in sports의 수식을 받고 있는 upsets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맥락상 봤었을 때는 여기서 선행사가 upset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뒤에는 다 같이 무슨 절이 이어진다? 오케이. 완전한 절이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전체 구조를 잠깐 보실 건데요. 지금 보면 dash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dash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삽입절이기 때문에 버릴게요. 버리고 나면은 전체 메인 주어는 누가 보더라도 one reason이 될 것이요. one reason에 대한 동사는 여기 보시다시피 비동사 is가 되는 거고요. what이 이끄는 절은 100%죠. 무조건 뭐다? 명사절을 이끄는 연결사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보호로서 여기가 이제 명사절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1번으로 넘어가서 이 자체 내에서 완전한 절이 나왔는지를 볼 거예요. 근데 in which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줘야 되는데 동사 찾아보기로 해요. 자, 동사가 지금 누구냐면 얘라고 생각하면 오산. 왜냐면은 지금 쭉 읽어보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loses라는 동사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얘에 대한 목적어가 더 contest거든요. 그러면 여기 상대적으로 더 팀이 여기 종속절의 주어가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predicted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얘는 누구를? 더 팀을 꾸며주는 수동의 과거분사 pp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길 것으로, 그리고 아마도 상대방 팀들보다는 우월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는 팀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조와 의미를 다 봤었을 때 요거는 과거 분사로서 충분히 더 팀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1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도 오케이. 되셨죠? 예, 얘네 다음에 주어, 타동사, 목적어 완전한 절.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 건데 요거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자, 와시 이끄는 명사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왔다면 다 같이 무슨 절이 이어져야 된다?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장 구조 다시 한번 분석 들어가 보죠. The superior team 주어 may not have perceived인데 may have pp 능동태죠. 동사. 자, 그 다음에 their opponent 목적어 as 형용사나 마찬가지인 분사가 들어갔으니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몇 형식? 5형식 완전한 절이 나왔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볼 것도 없죠. 자, 여기에는 what이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는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누구가 나온다? 네, 접속사 대수로 바꿔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조금 뻥 보태서 우리가 한 200번 가까이는 했던 구조입니다. 왓자리냐 대자리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구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5형식 구조 중에 이 구조 많이 했거든. Regard A as B.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as B가 세트로 목적 보호 역할을 하면서 B는 명사 내지는 형용사가 올 수 있고요. 형용사와 마찬가지인 또 누가 올 수도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분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threatening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opponent를 서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의 상대방들이 위협적인, 위협을 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감정 타동사에서 발생한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대방 팀이 위협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연승 행진이죠. 연승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서 인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의미상으로 현재 분사가 오는 것이 괜찮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7번은요. 올해 출제 교수가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후하게 문제를 냈는지 밑줄까지 쳐줬어요. 그러니까 밑줄이 없으면 전체 통문장을 보고 여러 가지 머릿속이 좀 복잡했겠죠? 밑줄까지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should have pp가 나왔다는 것은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는요. 시제예요. 과거 시제가 맞냐라는 거죠. 이거 무조건 과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의미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should have pp 하면은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유감의 표현으로서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이런 표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등위 접속사 벗에 이어서 여기 보이죠? 예, 지금 과거 동사. 시제일치 적절하고요. 맥락도 보셔야 되겠네요. 내가 오늘 아침에 갔어야만 했는데 하지만 내가 약간 몸이 좋지 않았어. 괜찮잖아요? 네, 1번은 오케이. 자, 2번 보죠. These days we do not save as much money as we used to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 as도 중요한데 as하고 호응하는 부사 as 나온 거 보이시죠? 소위 말해서 동등비교의 접속사예요. 그래서 as 원급, as. 예, 요 구조 일단 좋았고요. 접속사 쓰임.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를 비교한 문장이냐면 these days는 오늘날, 요즘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시제의 차이를 비교하는 건데 우리 이것까지 했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 교재 보시면은 문법서에서 앞쪽이었죠. 시제 관련해서 거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제 원래 as 원급 as 이런 동등 비교든 뭐 우등 비교든 시제 일치가 기본적으로 원칙인데 시간 자체를 비교할 때는 여기는 현재지만 뒤에는 이렇게 과거의 습관이나 지속적 상태를 나타내는 조동사죠. 과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요즘에는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만큼 그만큼의 많은 돈을 저축하지는 않아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굉장히 괜찮은 구조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밑줄은 없지만 기억하시죠? 예, 멋지다 하면 이렇게 셀 수 없는 물질 명사 꾸며주는 거. 요거는 괜찮았어요. 요것도 맞네요. 자, 3번 보죠.
문제 alive. 예, 보죠. The rescue squad was happy to discover an alive man 했는데 대충 보면은요. 그 구조대는 그 살아있는 사람이죠. 생존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서 기뻤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 alive, 요거 A로 시작하는 형용사, 이거 일컬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서술적 형용사다. 이렇게 명명해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서술적 형용사 몇 가지만 잠깐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 alive가 나왔고요. A로 시작하는 애들이었어요. awake, asleep, keen, 이런 애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들은 명사를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alive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주요 쓰임새는 뭐냐면은 서술적 형용사이기 때문에 서술해준다.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죠? 문장 성분 보호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격 보호든 목적 보호든 보호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다만 얘네들이 죽었다 깨나도 선생님 저는 명사를 꾸며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뭐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생략한 것으로 보셔서 뒤에서 후치 수식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alive를 대체할 수 있는 living 같은 이런 대체할 수 있는 형용사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까지 바꿔주셔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들 look 동사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여러분 look 자체는요. 얘는 자동사예요. 빼박 자동사. 따라서 절대로 look 자체, 단독 자동사로 나왔을 때는 수동태 전환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look 다음에 다른 전치사가 붙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after가 들어가면은 뭐뭐를 돌보다. 여기처럼 look at 하면은 뭐뭐를 살펴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치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얘네들이 졸지에 무슨 동사로 변신한다? 오케이. 타동사구로 변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타동사 덩어리가 되다 보니까 여기 뒤에 있었던 목적어를 전체 주어로 빼서 무슨 태로 전환이 가능하다? 수동태 전환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천만다행으로 at이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전환이 되는 거지, 만약에 at이 없어. 출제 교수가 고약하게 얘를 뺐어. 그럼 얘는 맞을까 틀릴까? 이거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들이 사실 우리가 좀 많이 해왔던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8번. 우리는 그의 연설에 감동하게 되었다. 자, 우리말이 쓸데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터칭이란 동사를 썼는데 소위 말해서 감정타동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동을 주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이것도 많이 했던 구조 중에 하나인데 주어 다음에 be pp가 나왔는데 be made가 나왔어. 이거 유난히 제가 이거 강조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be made 다음에 형용사 내지는 여기처럼 형용사 비스무리한 분사가 나왔어. 다 같이 몇 형식 수동태다? 오케이. 5형식 수동태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였던 애가 전체 주어로 빠져나가면서 주어 be pp에 이어서 목적보였던 형용사나 분사가 그대로 내려앉은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것도 정말 너무나 많이 강조를 했던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터칭은 도대체 누가 터칭한 것이냐? 원래 목적어가 얘였거든요. 걔가 주어로 빠져나간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의 연설로 감동을 오케이 받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연설에 감동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거니까 수동에 뭐가 나야 된다? 과거 분사로 바꿔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정답 바로 1번 가는 거죠. 자, 2번 보죠. 비용은 차치하고 그 계획은 훌륭한 것이었다.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그 계획은 훌륭한 것이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놨던 명사를 다시 받을 때는 대명사로 받아요. 근데 동일한 대상이면 뭐 it, 뭐 복수면 템, 뭐 이런 식으로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명사 원으로 동종의 것을 나타낼 때는 원 정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번 보죠. 그들은 뜨거운 차를 마시는 동안에 일몰을 보았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거 시점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뭐뭐 하는 동안에서 시간에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 while이 나왔는데 기억하시죠? 예. 시간 부사절, 조건 부사절, 양보 부사절에서는요. 주어하고 하필이면 동사가 비동사예요. 자, 그럼 주어 비가 한 번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drinking의 주체가 저기는 they하고 똑같으니까 they were drinking hot tea. 요거 정도 생략하고 능동의 현재 분사가 남아있는 케이스로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분사 구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주어 같으니까 없애고 그 다음에 시제 일치하니까 drinking에서 분사 구문 만들었는데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앞에다 붙였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은 구문입니다. 자, 4번 보죠. 과거 경력 덕분에 나는 그 프로젝트에 적합하였다 했는데 그의 과거의 경험은 made him, 만들었다, 목적어, 목적보어, 그가 블라블라에 적합하도록 이런 뜻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사실 이제 머리가 복잡하실 수가 있는 게 이 수티들을 선생님 수투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과거 분사로 봐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수리드 자체가 거의 찾아보면은 그냥 이거는 분사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분사 파생이긴 하지만 거의 형용사로 굳어져서 A, 형용사로 찍혀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적합한, 적절한 이런 의미로서 충분히 목적 보호로서의 의미 괜찮은 구조입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사실 9번부터 11번까지인가요? 생활영어 문제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막 특강하고 난리 부르스를 떨었는데 중요한 거는 관용적인 표현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생활영어 중에서도 너무나 아메리칸들이 하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직역하면 좀 어색했던 거 많이 정리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왔어요. 그 대신에 우리는 금방 완벽하게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죠. 정답 위주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Pardon me, but could you give me a hand please? 요거 강조했던 거죠. Give me a hand, 도와줄래요? 이런 뜻이죠. 도와줄 수 있어요 요청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물어보잖아요. 영어는 그거 반응해줘야 돼요. Yes or no. 그래서 yes or no에 해당하는 표현이 거기 보시면은 시험지 잠깐 볼까요? 3번하고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3번, 4번으로 가는 거죠. 근데 B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A가 I'm trying to find a personal department 해서 인사부를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죠? 일단은 들어줄게. 뭔데?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는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어떤 거에 대해서 도와드려요? 정답은 4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죠. You were the last one who left the office, weren't you? 했는데 너 사무실 마지막에 떠난 사람이지? 무슨 문제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사무실 조명하고 에어컨이 아침에도 계속 켜져 있더라. 요즘 같은 시대에 난리 납니다. 전기세 장난 아니잖아요. Really? Oh no. 이제 얘도 이제 당황스러워. Maybe I forgot to turn them off last night 해서 turn off. 자, 전자제품 전원을 끄는 거죠. 간밤에 걔네들 전원을 끄는 것을 깜빡했어요. Probably they were on a night 해서 좀 뒤끝 있어. A가 아마도 밤새 켜져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B가 어떻게 해야 돼? 백배사죄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걱정 마세요. 그것이 올바라요. 이러면 큰일입니다. Too bad. 안타깝네요. 이것도 좀 웃겨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 I'm sorry. 죄송합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이제부터는 좀 더 신중해지겠다고 약속할게요. 이 정도가 적합하겠네요.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대화 중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을 먼저 바로 찾아볼 거예요. 나머지 내용도 어렵지 않고요. 같이 올려드리는 해설지, 상세 해설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3번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만났잖아요. Anna, is that you? Long time no see? How long has it been? 했는데 자, 보시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거야. 이렇게 났는데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간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거야. 오랜만이야. How are you? 어떻게 지냈어? 그 정도의 표현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 take 동사 써서 It took me about an hour and a half by car 해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뭔가 이렇게 시간하고 관련된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전혀 물어보는 의도와 다 대답하는 그 의도가 완전히 달라요.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여러분들 제가 독해에 대해서는 앞쪽에서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근거가 진짜 명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제 분석해 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뭐 구문 분석이라던가 해석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상세 해설지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너무너무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됐는데, 일단은 시험지를 잠깐 보시죠. 시험지를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간 부분을 보잖아, 우리 대입학에서는. 자, 역접의 연결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름은 일관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재수가 좋으면 앞부분을 통해서 바로 정답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난도의 문제라는 거죠.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Renowned author Daniel Goleman has dedicated his life to the science of human relationships 이렇게 났는데, 자, 보시면 굉장히 그 EQ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명한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평생을 이제 바친 거예요. 어디다가 있냐면 인간관계 학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핵심어는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관계. 그래서 일단 빼서 써볼까요? 여기를 한번 좀 지울게요, 여러분. 요거 잠깐 지우고. 네, 인간관계. 핵심 하나는 이제 골라내야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In his book, Social Intelligence, he discusses results from neurosociology 했는데, 자, 보시면은 신경사회학 분야로부터 나온 결과물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왜 논의를 했어? 설명해 주려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설명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되게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how sociable our brains are. 우리의 뇌가 얼마나 사교적인가. 그럼 여기서는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죠. 아, 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뇌가 뭐다? 굉장히 사교적인가.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인간관계, 사교적, 같은 말. 뇌. 드셨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가볼게요. 자, according to Goleman, we're drawn to other people's brains. 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뇌에 이렇게 끌리게 된다라는 거죠. Whenever we engage with another person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과 엮여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뭐냐면은 인간관계, 사교적인 부분, 그 중심에 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이 정도만 되면 더 깊이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지금 슬쩍 한번 훑어봤더니 여기 또 relationship 또 나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Our brains crave human interaction 했는데 뇌 또 나왔죠. 우리의 뇌는 인간의 상호관계, interaction, 상호작용 같은 말이잖아.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갈망한다, 원한다. 그러니까 핵심어는 뇌, 그다음에 인간관계, 사교적. 그거를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제목 찾기는 특별히 보시면은 핵심어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brain 들어간 거 보이시죠? 사교적인 거 sociable 받아주셔서 정답은 2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제 찾기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 시험지상으로는 세 번째 줄이죠. yet. 그러나 한번 꺾였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yet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내려와 보니까 for example, 예시가 등장을 했다. 화면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음 화면이 이제 예시가 될 텐데 여기 우리 안 읽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부분에서 핵심어 흐름 잡아주시되 이 부분에서는 yet,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이 뒤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Certainly, some people are born with advantages 했는데 확실히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G가 나는데 라틴어라고 말씀드렸죠. example gratia 해서 for example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physical size for jockeys인데 jockey 하게 되면은 그 말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수들에게 있어서는 신체 사이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기술할 수 있으려나? 어찌됐든 간에 약간 그 최영만 선수 같은 분들은 잘못하면 말 부러지겠죠? 예, 그래서 사이즈가 필요하고 high for basketball players 했는데 아무래도 농구 선수들은 키가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음악가들은 좀 듣는 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기나 싶죠, 재능. 예. 그 다음 보죠. 하지만 only dedication to mindful deliberate practice over many years can turn those advantages into talents and those talents into successes인데 여기 보시면 연달아서 핵심어가 차곡차곡 등장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죠. 자, 오로지 헌신, 몰두하는 거죠. 어디다가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deliberate, 신중한 practice, 연습이 있어야 돼요. over many years 하니까 이건 아주 수년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one day, two day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신중한 어떤 그런 연습이 있어야 돼. 자, 연습이 자, turn A into B 구조로 갔어요. 그런 어떤 장점들 있죠? 예, 타고나서, 그쵸? 타고난 장점 같은 거. 그 장점을 뭘로 바꾼다? 아, 이게 재능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드밴티지 상태인데 그거를 우리가 연마를 해야지 그게 재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 재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러한 재능들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을 했어? 그럼 그 재능이 뭐로 연결된다? 성공!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 저는 영어 DNA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뭐 DNA는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프랙티스가 들어가게 되고 시간이 쌓이게 되면은 그게 재능이 되는 거고 그 재능은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정답 한번 바로 좁혀 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Some people have over others 하니까 자,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장점들. 아니죠. 그거 아니고 importance of constant effort to cultivate talent인데 어머 나 아까 여기 썼다 지웠어. cultivate 무슨 뜻이었죠? 기르다, 양육하다, bring up, raise 동의어 써드렸었어요. 그래서 재능을 기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 자, 우리가 재능을 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 여기서 practice를 constant effort로 우리가 반영해서 표현해내요. 2번 너무 좋고요. 일단은 어려운 건 무조건 빠지는 거죠. shy people, 이거 다 안 맞는 표현들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인데 장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정답은 2번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까 그 초입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제 해설 강의를 이맘때쯤 이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험을 치르신 분들과 또 내년도를 또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을 텐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을 딱 치르자마자 바로 이제 제자분들한테 DM이 엄청 왔어요. 사실은 여기 대방 제자분들 또 감사한 게 온라인 제자분들이 얼굴도 못 봤는데 이렇게 또 DM 주시면서 감사 표시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만점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점 받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게 만점이 났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점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만점 받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 난도가 사실은 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맞는 것은 사실 그 개인의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다 답글을 다 달아드리고 좋은 결과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내년도를 대비하시는 분들 지금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선생님 반절은 알아듣겠는데 반절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 영어 노베이스예요. 약간 그런 고민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1년 동안 커리를 또 저랑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믿고만 따라와 주시면은 사실은 그 노력에 대해서 배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대방 제자분들, 온오프 수강생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좀 열심히 하고 잘하시고 그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저는 또 내년도도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파이팅! 자, 그 다음 거 한번 또 보도록 해보죠. 자, 14 보도록 해볼게요. 요지 찾는 문제인데 시험지를 잠깐 보시면은 자 일단은 뭐 의미 있는 부분에 그 역접의 그런 연결사가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제 이런 대입학 문제에서는 전통적으로 제목이 조금 더 어려워요, 난도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14번이죠.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루는 소재 자체가 살짝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 바이올로지 관련된 그런 지문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background knowledge가 없어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부터 이렇게 발견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그런 실험이라던가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죠. Dr. 루싱하고 그녀의 colleagues들은 우연스럽게 데플라블라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바이러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라고 해볼게요. 한 바이러스가 increase resistance to drought 했는데, 자 보시면은 한 식물에 대해서 어떤 가뭄에 대해서 resistance, 내성이라고 번역하라고 그랬죠. 내성을 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바이러스가 특히 이 가뭄에 아주 삐쩍 드라이한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식물은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어떤 식물 실험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 그 식물이에요. 자, 그 다음 보죠. Their further experiments 했는데, 자, 보시면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어요. with a related virus인데, 역시 이제 바이러스하고 관련된 연구인데, 보여준 이 내용이 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That was true of 15 other plant species 하니까, 자, 보시면은 그 바이러스하고 관련된 또 다른 또 깊이 있는 실험이 15개의 다른 식물종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죠. 바이러스가 드롯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죠? Dr. Rusink is now doing experiments 했는데 또 지금 이제 또 실험을 하고 있어요. 실험의 추이를 잘 보셔야 돼요. To study another type of virus인데, 자, 보시면 또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또 실험을 진행 중이에요. 근데 어떤 바이러스냐면 increases heat tolerance and range of plants 하니까 여기 이번에는 보시면 열에 대한 어떤 그런 내성, 열에 대한 어떤 그런 내성을 늘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뭔가 내성이 있는 그런 내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시면은 내성, 바이러스,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 뭔가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더 깊이 있는 게. 조금 더 보죠. She hopes to extend her research 했는데 그녀의 연구를 확대하기를 바라는데요.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dvantages인데 여기서 이 부분이에요. 장점들. 장점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바이러스, 나쁜 놈 이렇게 했는데 장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런 장점이냐? Different sorts of viruses give to their host 했는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걔네들의 호스트에게 제공하는 그런 장점. 그럼 여러분들 이 호스트라는 표현이 나는데 호스트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뭔지 알아요? 주인장? 아니죠. 여기서는 우리가 바이올로지 관련했을 때는 숙주란 뜻이에요. 뭐 지금은 없지만 저의 몸에 아마도 없을 거지만 회충이 있다. 회충이 있으면 저는 숙주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숙주가 호스트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게 뭐냐면 기생충이 parasite죠.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없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parasite가 아니라 뭐로 나온 거야? 바이러스로 그게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원래 이 parasite라든가 바이러스는 숙주에게는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해충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 아마 빈혈 걸려서 쓰러질걸? 그치?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얘네들이 오히려 장점을 준다라는 거야. 호스트에게.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만 읽어도 대충 벌써 딱 나온 거죠. 그거를 가지고 정답을 한번 찾아볼 거거든요. 잠깐 보세요. Viruses demonstrate self-sufficiency of biological beings인데 지금 보시면 자족, 스스로 이렇게 충분한 거, 자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viruses should do everything to keep plants virus free 했는데 지금 바이러스 free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오히려 바이러스들이 호스트에게 도움을 주더라. The principle of symbiosis인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본문에도 저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symbiosis 뭐냐면 함께 생활하는 거, 우리말로 공생이란 뜻이죠. 악어, 악어새 이런 관계. 그래서 자 공생의 원칙은 cannot be applied to infected plants 했는데 자 감염된 그런 식물에는 적용되어질 수 없다. 지금 그런 건 아니죠. 감염된 식물 얘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Viruses 핵심어 들어갔네요. Sometimes to their host good 해서 자 보시면 때때로는 숙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Rather than harming them 해서 걔네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와우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앞쪽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어떤 그 symbiosis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공생이란 뜻이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1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풀으라고 했냐면 선택지를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영장문으로 나왔을 때는 진짜로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선택지를 먼저 보시면서 내가 파악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보시는 거죠. 근데 2번처럼 이렇게 우리말로 선택지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가 가능하냐면 물론 선택지부터 보되 1번의 내용이 거의 상당 부분에 해결하고 2번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순서 배열까지가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되게 쉽게 문제를 푸셨을 것 같은데 정답은 우리가 4번이었거든요. 해당되는 내용만 잠깐 보죠. 4번 보죠. 단풍나무 시럽을 만들기 위해 기계로 수액통을 수거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말에서 조심하셔야 될 건 기계로 했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 나왔죠. 자, 보시면은 family farmers들이 나오고 collect the bucket. 자, 버킷을 수거를 하는데 손수.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치하지 않는 거 정답 몇 번으로? 4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에 약간 화두가 되는 게 후쿠시마, 그쵸?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지금 벌써 소금 사야 된다고 난리가 나셨고 주변에 계신 어른들이 다 지금 소금, 뭐 그 다음에 또 뭐 설탕도 지금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인도였나? 거기서 이제 지금 또 생산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사야 된다,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안 좋을 수 있는 뭐 위기 어떤 그런 요소들이 생길 때마다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또 보면은 또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대처를 해왔던 것 같아요. 거국적으로, 거시적으로는 인류가 그렇게도 해왔고 또 이제 작게는 뭐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잘 대처들을 해와서 이번에도 좀 좋은 방향으로, 그쵸?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아, 이제 해산물 못 먹을까봐 저는 되게 걱정되거든요. 되게 좋아해서. 어쨌든 빠졌지만 정답을 이렇게 4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연달아서 일관성 관련 문제들인데 여러분 16번부터 18번까지는 일단은 핵심어, 연결어, 지칭어 이런 단계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특별히 이 16번 같은 문제는 제가 너무너무 강조했어. 뭐를 조심하라 그랬지? 일단은 뭐 1번 이전까지 핵심어 플러스 1차적인 흐름을 잡아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밑줄형으로 나왔죠. 1, 2, 3, 4번 나왔을 때 갑작스러운 주어의 전환에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너무나 전형적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정말 제가 조심하세요라고 했던 부분들만 좀 생각하셨으면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여기서도 주어가 급 달라졌죠. 쭉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once took a course in short story writing, and during the course, a renowned editor of a leading magazine talked to our class. 이렇게 났는데, 자 보시면 단편 글쓰기 과정에 등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굉장히 저명한 에디터가 우리 수업에 와가지고 또 강연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he. 자, 그럼 여기서 he는 누굴까? 여기 나와 있는 a renowned editor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는 말했다. 뭐라고 말했느냐? He could pick up any one of the dozens of stories 했는데, 자, 수십여 개의 그런 소설, 단편 소설들이겠죠? 소설들 중에 어느 것들이든지 집어들 수가 있다. 근데 어떤 이런 stories냐면 came to his desk every day 하니까 편집장이니까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그런 소설들이 쌓여 있겠죠. 하나를 딱 집어들어요. 그리고 after reading, 자 읽어본 다음에 a few paragraphs인데 여기까지네요. 자 보시면은 몇 소절을 좀 읽어본 다음에는 he could feel whether or not the author liked the people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그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느낄 수가 있냐면 그 작가가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중요한 거 글쓰기가 나왔고 글쓰기를 하는 작가가 사람들을
좋아하느냐, like 사람. 이게 되게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If the author doesn't like people, 그대로 그 말을 인용했죠. 물론 부정적인 조건인데 만약에 그 작가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people all like his or her stories 해서 사람들 역시 그 작가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흐름이 되게 스무스합니다. 자, 근데 3번이 지금 보시면 주어가 editor인데 the editor를 받았어요. 그래서 keep by ing 계속 구조인데 kept stressing the importance of being interested in people.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이게 지금 뭐하고 같은 편이다? like people하고 등가예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강연 동안에. 흐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4번 보세요. Thurston. 누구? 자, 지금 보시면 동격으로 나왔죠. Great magician이야. 심지어 마술사야, 마술사. 관련이 없는 업종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라고 말했냐면 Every time he went on stage에서 그가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대요. 내가 성공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Thurston에 갑자기 주어가 바뀌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을 글쓰기를 할 때 사람을 좋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골자인데 여기서 흐름상 어색한 건 몇 번으로? 4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연 말미에 해서 이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글의 순서인데 자, 여러분들 제가 순서 먼저 어디를 보라 그랬어? 얘부터요? No. A, B, C 단락에서 단서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A부터 보죠. A 같은 경우는 however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그러나 한 다음에 좀 더 최근에 현재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야 그러나 좀 더 최근에는 요즘엔 이렇단다. 그럼 그 이전에는 무슨 사실이? 그렇죠. 과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서술이 되면서 내용적으로도 서로 이제 대비를 이루는, 대조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뒤를 안 읽어도 B에서는 여기 나온 거죠. In 2014. 지금 2023년이니까 무조건 이거 과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이 두 개만 놓고 보더라도 순서를 잡을 수가 있어. 대답 한번 해보죠. A, B가 돼야 될까요? 중간에 뭐 C가 들어가든 안 가든 A, B가 맞을까요? B, A가 맞을까요? 그렇죠. B, A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순서대로 온 선택지를 먼저 우리가 제거를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A, B 순서대로 온 거 찾아보죠. 1번, out. 그다음에 4번, C, A, B, A, B, out. 그럼 너무 친절하게 정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 2번 아니면 3번이니까 A하고 C는 보지 마시고 B부터 보세요.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너무 쉬워진 거야. 이거 먼저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지칭어, this shift. 이러한 이동, 이러한 변화. 그럼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뭔가 바뀐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뀐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A, B는 안 되고 B, A라 그랬으니까 여기 A 말미에 뭔가 this shift에 해당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 쉽죠? 네. 그럼 우리가 제시 문장부터 보죠. 처음부터 과거 얘기가 나오고 있네. 몇 년 전만 해도요. Every conversation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했는데 자, AI, 인공지능이죠. AI에 대한 모든 대화는 seem to end with an apocalyptic prediction 해서 이거는 apocalyptic 하게 되면요. 이거는 세기말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기말적인 그런 예측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하면은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잖아. 막 인공지능이 오히려 이제 우리를 지배를 하고, 그쵸? 걔네들이 막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진짜로 AI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 이제 순수 이런 인간하고 AI들이 공존하면서, 그쵸? 사는 세상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은 너무 슬펐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죠. 예, 되게 이제 에포칼립틱한 그런 프레딕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번은 절대 안 되죠. 먼저 B번이니까 2014년에 an expert in the field인데 그 분야의 한 전문가가 말했어요. 뭐를 가지고? 자, AI가 있으면 we're summoning the demon. 자, 우리는 demon 하면은 그 악마? 예, 악마도 소환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은 심지어 노벨상을 수상한 그런 물리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AI가 인류의 어떤 그런 종말 이거를 이제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제시 문장에 있었었던 이 apocalyptic prediction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C로 가기엔 무리가 있어요. This shift에 해당한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로 한번 가서 하지만 긍정적으로 좀 나오겠네요. 좀 더 최근에는 things have begun to change. change가 this shift로 갔겠네요.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AI가 has gone from being a scary black box to something people can use for a variety of use cases에서 자 from A to B 구조예요. 그러니까 AI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약간 이제 약간 그 무서운 그런 블랙박스죠. 두려운 그런 블랙박스와 같은 그런 존재로부터 사람들이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무언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change가 여기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B, A, C 이렇게 주셔서 정답 2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 보죠. 진짜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약간 이것저것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AI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해 드려요. 좀 옛날 영화긴 한데 되게 또 괜찮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자, 18번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시 문장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는 여기를 보자 그랬죠. yet. 그러나. 그러면 이제 이 내용하고 이전의 내용은 서로 약간 대비를 이뤄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두 번째는 요거죠. such self-assessment. such가 들어가는 거 지칭어입니다. 그러한 자기 평가에 대한 요청. 그럼 여기까지 연결하셔서요. 이 이전에는 뭐가 나올까? 야, 너 스스로를 좀 평가해봐. 너 스스로를 평가해 줄래? 이런 요구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쵸? 됐죠? 자, 그래서 그러한 자기 평가에 대한 요청들은 are pervasive에서 자, 퍼져 있다. pervasive, 퍼져 있다. 자, 뭐를 통해서 throughout one's career 하니까 사람들의 어떤 경력, 직업 전반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이 이전에는 요청이 있어야 될 거고요. 너 좀 평가해봐. 그 뒤로는 직업 전반적으로 걸쳐 있다라고 했거든요. 뭐 경력이나 일 같은 거. 그럼 그 뒤에는 이런 것들하고 경력, 커리어하고 연결된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볼게요. The fiscal quarter just ended 했는데 자 보시면은 회계 분기가 한 회계 분기가 막 마쳤다. 여러분 쿼터는 4분의 1이니까 뭐 3개월 단위 되겠죠. 그래서 회계 분기가 하나가 끝났고요. Your boss comes by to ask you. 벌써 물어보네요. 그래서 보스가 이제 오는데 왜요? 여러분들에게 how well you performed in terms of sales this quarter 해서 이번 분기에 당신이 얼마나 잘 실적을 냈는가 뭐 관련해서 판매하고 관련해서 처음부터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How do you describe your performance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실적을 설명할까? 이렇게 하는 거죠. Excellent, good, terrible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1번에 찍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뒤에 내용 보니까 뭐가 나냐면 이런 게 나왔네요. Like when someone asks you about an objective performance metric 했는데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물어볼 때 하고는 다르게 이런 뜻이죠. 근데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면은 객관적인 실적 수치예요. 예를 들자면 이지 또 나왔네요. How many dollars in sales you brought in this quarter 해서 뭐 이번 분기에 여러분들이 이 판매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how to subjectively가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은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실적을 설명하는 방법. 그러면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방법 이게 지금 뭐냐면은 self-assessment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1번보다는 아무래도 그 이유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아요. 자, 이거는 종종 불분명하다.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내가 얼마나 실적을 잘 냈는가 주관적으로 한다? 이거 되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there's no right answer 해서 어떤 뭐 제대로 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2번, 3번, 4번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고 보실 건데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요 제시 문장 뒤에는 또 뭐가 나와야 된다? 예, 직업, 어떤 일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요런 내용들, 이런 요청들이 퍼져 있다라고 했거든요. career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지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are asked to subjectively describe your own performance 이렇게 나오는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신의 실적을 주관적으로 설명하도록 요청을 받는데요. 자, 어디서? 학교 지원. 그 다음에 구직 지원이죠. 인터뷰, 퍼포먼스 리뷰즈, 미팅. 이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케이. career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얘네들 서술하기 전에 먼저 전반적인 내용 제시 문장에 나와준 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정답은 그래서 몇 번으로 볼 수가 있다? 3번, 4번 다 건너뛰시고 정답은 2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19번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이제 어휘지만 또 뭐 흐름을 연결해 준다라는 면에서 일종의 연결어 기능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paradoxically 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fortunately 뭐 다행스럽게, somebody neutrally 뭐 중립적으로, 4번에 creatively 하니까 창의적으로라는 뜻인데 뭐 다양하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빈칸의 위치예요. 그래서 빈칸의 위치가 맨 마지막인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중간에 걸려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죠? 앞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고 여기 결정적으로 however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까지를 고려해줘서 뒤에 있는 내용을 같이 맞춰주는 거죠. 앞과 뒤가 동시에 우리가 또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핵심어하고 흐름 잡는 거는 변함없어요. 자, 우리는 live in the age of anxiety에서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Because being anxious can be an uncomfortable and scary experience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도록 해보죠.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 이것은 uncomfortable 불편하고 두려운 경험이므로 will resort to conscious or unconscious strategies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는 어쨌든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전략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저랑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뭐냐면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요령으로 약간 나름대로 전략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전략이냐면은 help reduce anxiety. 당연하겠죠. 불안을 좀 감소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이에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순간적인 거죠. 여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watching a movie or TV show. 그 순간에 이거 딱 보는 거야. eating. 먹는 거 좋죠. video game playing and overworking. 뭐 이런 것들. 뭔가 이렇게 일을 막 열심히 한다던가. 그 다음에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게다가 더욱이 smartphones also provide distraction 했는데 자, 여기다가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스마트폰. 이것은 또한 distraction 했는데 distraction은 이렇게 정신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또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기분 전환 이런 의미로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 전환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밤낮 어느 때고 간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불안을 우리가 좀 순간적인 불안을 떨쳐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보세요. psychological research 했는데 심리 연구는 보여주고 있어. 뭐냐? distractions인데 조금 전에 했던 그런 기분 전환거리죠. 기분 전환거리들은요. serve as a common anxiety avoidance strategy에서 아주 흔한, 그죠? 아주 흔한 이런 어떤 불안을 피하는 전략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어쨌든 불안을 피하게는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however가 들어갔잖아. 그러나 블라블라하게도 하면서 these avoidance strategies인데 이러한 회피 전략. 아까도 말했지만 in the moment 그 순간에만 빠지는 거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피 전략은 make anxiety worse.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 불안을 더 악화시킨다라는 거죠. in the long run.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해가 되셨어요? 순간에는 괜찮은데 장기적으로는 안 좋아. 그럼 however 찍고 여기 들어갈 거는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야, 그 순간에는 기분 전환 그런 역할, 이런 어떤 avoidance strategy 좋아. 그런 역할에.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avoidance strategies들은 그 불안을 더 악화시키더라. 이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뭐 약간 중립적인 거, 긍정적인 내용들은 다 떨쳐내 주시고 정답은 몇 번으로? 1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까지 봤고요. 마지막 20번 보도록 해보죠. 자, 2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보시면 역시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는 게 가운데 있을 때는 앞쪽에서부터 핵심어 플러스 흐름을 좀 유지하면서 쭉 와주시고 뒤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How many different ways do you get information?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얻으시나요? 자, 일단 정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보. Some people might have 6 different kinds of communications to answer 했는데 자, 보시면 그 대답으로 한 6개의 다른 종류의 이런 통신수단 같은 거죠. 의사소통수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 6개 여기 나온 거예요. 텍스트 나오죠. 보이스메일 나오죠. 페이퍼, 다큐멘트, 레귤러 메일, 블로그 포스트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자, each of these 이런 것들 각각은 is a type of inbox인데 자, 여기서는 뭐가 나냐면 inbox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인박스의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는 그냥 인박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다 메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메일상으로 인박스 이게 메일 보관함인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박스는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포메이션 시대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이렇게 수기로 서류 같은 거 작성하고 하잖아요. 결제를 받고. 근데 미결 서류들이 쌓여 있는 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제가 이루어진 거 여기고 미결 서류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인박스라고 지칭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죠. 자, 일종의 이건 인박스인데 그리고 그 각각은 must be processed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처리가 되어져야만 해요. on a continuous basis에서 약간 지속적인 그런 기반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It's an endless process인데 그것은 끊임없는 과정이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It doesn't have to be exhausting or stressful 한데 여기선 전제를 좀 달았어. 그것이 그렇다고 지치게 만드는 혹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계속 처리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약간 스트레스풀하게 다가온다거나 되게 지치게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etting your information management down to a more manageable level and into a productive zone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어가 이거고 동사가 얘예요. 그리고 이거를 시작하는 그 방식 뭐뭐 함으로써 여기를 우리가 채워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보세요. 여러분들의 정보 관리를 down 줄이는 거죠. 다운 시키는 거야. 어느 정도로? 좀 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그리고 productive zone, 약간 생산적인 그런 존으로 다운 시키는 것은 시작을 한다. 뭐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약간 처리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인박스가. 근데 그렇게 많은 그런 정보 관리를 약간 보시면 조금 더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운 시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생산적인 그런 존 안으로 다운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시작을 하는데 뭐뭐 함으로써. 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돼요. 보죠. Every place you have to go to check your messages or to read your incoming information is an inbox. 이렇게 나왔는데 인박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장소가 인박스예요. 근데 어떤 모든 장소냐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점검을 해야만 하는 혹은 여러분들의 그 유입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읽어야만 하는 그런 모든 장소에 그런 것들이 인박스고 그리고 더비더비 구조로 표현했죠. 여러분들이 인박스가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the harder it is to manage everything 해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건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박스가 개수가 많으면 점점 더 일 처리는 힘들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Cut the number of inboxes. 인박스의 개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You have down to the smallest number 어쩌고 하니까 좀 이렇게 가장 적은 그런 소량으로 이렇게 낮춰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갈 건 뭘까? 정보를 조금 더 매니저블한 수준으로 만들고 프로덕티브한 전으로 우리가 또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줄여야 되는 거죠. 인박스의 개수를.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걸 한번 찾아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죠. Set several goals at once 했는데 자, 즉시 여러 가지, 한 번에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Immersing yourself인데 여러분들을 몰입을 시켜 유입되는 그런 정보예요.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요거 좋네요. Minimizing. 이게 downsizing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핵심은 다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박스의 숫자를 되게 최소화함으로써 너무 좋네요.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정보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20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풀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worrying often gives a small thing a big shadow.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anxiety에 관련된 질문이 났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여러 가지 걱정이라던가 불안 이런 것들도 되게 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뭔가 커다란 그림자가 드려진다거나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힘든 그런 매 순간을 살아간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런 어떤 휴식의 시간을 좀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면접 대비까지 아주 좋은 그런 기운 끝까지 가져가셔서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2024년도를 대비하시는 수험생들이라고 하면은 쓸데없는 이런 걱정하시기보다는 왠지 헤더쌤하고 열심히 하면은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라는 긍정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듬뿍 가지고 새롭게 또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이것으로 2023년도 지방직 영어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세요.